우리 지난 시간에도 접근을 하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좀 다루어 왔었어요. 오늘도 역시 그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 거야. 많이 풀 건데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 단원이다 보니까 풀다가 되게 막 짜증이 많이 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풀다 보면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이 문제를 계산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되게 풀면서 도대체 이렇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나오는 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 넓이를 구하는 몇몇 특수한 상황은 암기를 하고 그걸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암기하지 않고 정석적으로 풀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계산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암기하는 거야. 상황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면 돼. 일단 넓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간단하죠.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x축이 이렇게 있어. 다음에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게 fx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나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이 부분 x축과 fx가 x는 알파부터 x는 베타까지 이루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은 뭘 구하라는 얘기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이 얘기거든. 그럼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넓이는 S1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넓이는 S1과 S2를 더하시오라는 거고요. 이 S1을 수식으로 고치면 이 넓이는 알파에서 적분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를 적분하면 돼? 여기까지. 그럼 얘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감마라고 할게. 그럼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fx를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에서 베타까지는 이 fx에 마이너스를 붙임. 그럼 fx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y, 이놈이 y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x축 대칭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 즉 마이너스 fx를 감마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면 그 적분값 자체가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빼겠다는 얘기야. x축 아랫부분에 있으면 감마에서 베타까지 fx를 적분한 거를 빼면 된다. 그럼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두 넓이의 합이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바꿀 수는 있어. fx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fx를 적분하고 fx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였다. 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대값을 적분하겠다랑 같아. 그러니까 실제 이 넓이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거와 같거든. 그럼 이게 넓이에요. 근데 의미상은 그렇지만 얘를 적분하라라고 한다면 다시 얘를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넓이를 적분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을 적분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문제나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1번 기본 문제. 정말 기본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 문제예요. 12-1번 쉽다. 문제가 쉬운 문제죠. x세제곱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요. y는 x세제곱,
이렇게 해서 1, 1, 0. 자, 이렇게 이 함수가 있어서 이 아랫부분에 여기에 넓이를 이 넓이를 A2라고 하고 이 영역을 A1이라고 한다면 그 두 영역의 넓이의 비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이 A2는 뭐랑 같은 거야? 그냥 이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해 버리면 이 넓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A1은 그냥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세제곱을 적분한 값이고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누구로 얘기할 수 있잖아. 4분의 1 맞아요? 4분의 1 x세제곱 0,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런데 이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얘가 4분의 1이면 이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네요. 전체가 1이니까. 그래서 두 넓이의 비를 구하면 3대 1인 걸 알 수 있어. 그냥 넓이에 대한 기본 개념의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이제 특수한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특수한 상황. 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넓이랑 관련된 상황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형태거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뭐를 구하고 싶냐면 나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를. 자,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는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넓이니까 적분하면 돼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누구를? 이 fx를. 이 fx를 적분한 다음에 넓이는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항상. 양수니까 물론 x축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으면 그냥 적분된 값에다가 전체에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전체에 그럼 이게 넓이의 값이 되겠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냥 얘가 정답인 건데 근데 풀다 보면 약간 귀찮아진다고. 약간. 그럼 이 결과를 암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근데 우린 이 공식을 이미 암기를 했었어요. 이차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는 공식. 기억나요? 기억나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이런 표현하시면 안 돼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 넓이는 뭐랑 같다고요? 절대값이야. 그렇죠? 넓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a. 그 a는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뭐다? 이차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는 공식.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분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냥 요 안에 있는 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같이 합쳐서 암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는요. 이차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는 요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3차 함수도 있지 않겠어? 그리고 4차 함수도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4차 함수는 어차피 기본 정석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3차 함수까지는 알아야 돼. 그 3차 함수는 뭐냐면 이런 3차 함수야. x축 이렇게 있어서 이거 외우기 싫어도 외우세요. 외우지 않으면 정말 고생해요. 그냥 외우는 거야. 3차 함수는 어떤 꼴이냐면 이러한 꼴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갖는 3차 함수. 이 3차 함수가
돌고 있으면 안 돼. 이 3차함수가 fx인데 얘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일 때 이런 3차함수가 있는데 이 근이 알파랑 베타야. 하나가 중근인 거야. 하나가 중근. 그 중근이 알파가 중근이어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중근인 이 상황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 넓이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라고 한다면 넓이는 무조건 절대값이잖아.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주고요. 넓이는 이때는 분모가 12예요. 12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이 두 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근부터 근인데 하나가 중근이 되는 이 상황에 넓이를 구하면 12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의 절대값 씌운 거다. 이 참수는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 씌운 거다. 이 두 개는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암기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계산식이 빨라집니다.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죠? 그거는 계산 속도가 빨랐다기보다는 상황을 바로 그냥 관통하는 식을 암기해서 그냥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되었습니까? 증명하는 문제들은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문제 풀다 보면 이 공식을 증명하시오 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증명은 노가다입니다. 그냥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증명까지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자,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울 거고, 풀면서 계속 요 상황을 얘기를 계속 할게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문제로 가보자. 12번, 12-2번. 2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안다는 얘기는 실근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아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넓이를 구하려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문제는 인수분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y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자,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인수분해해주면 x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얘는 다시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네요.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0이 되는 x값이 언제야? 마이너스 1과 0이죠. 자, 밥 많이 먹고 왔나? 이렇게 저요? 밥 먹어서 밥을 많이 먹었어. 뭐지?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과 x가 0인데 마이너스 1에서 제곱이니까 중근인 거죠.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1을 근으로 갖는 최고차기수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건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그럼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색칠해주면 여기라고. 근데 이거 방금 외우자라고 했잖아. 뭐죠? 이 넓이는 절대값. 분모 얼마? 3차함수야. 절대값 분모 12분의 a 최고차함계수 a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그러니까 그냥 1의 4제곱이다.
아, 12분의 1이 정답이구나. 바로 나오는 거라고. 두 번째 문제. 이게 똑같은 거네요. 그죠? 완전 똑같아요. 두 번째 문제. y는 x 곱하기 x-a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근데 이제는 a가 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0과 a를 그대로 갔는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함수 뭐라고요? 똑같은 그래프죠. a에서 준 그리고 0을 실근으로 가지니까 완전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긴 이 함수에서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니까 뭐라고요? 절대값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a의 4제곱. 그러니까 12분의 a 4제곱인 거야. 근데 그놈이 이꼴 뭐래요? 12가 되는 a를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a는 음수였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63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다. 그쵸? 3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는 공식이야. 다시 한번 공식 써줍니다. 뭐였죠? 3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는 공식. 절대값 12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거였어요. 이 공식 이용해서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개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전개해서. 굉장히 문제 풀다가 되게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아예 공식 대입해서 바로 풀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상황을 파악하고 공식 대입해주면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자, 오늘은 계산 문제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 계산 문제는 중간 C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냥 사소한 그런 계산들 그거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3번. 자, 첫 번째 문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자,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자, 기본적으로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실근을 구하라고 했고 그 말은 얘를 인수분해는 해야 돼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공통인수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럼 다시 얘는 x마 1, x마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얘는 0, 1, 2 이렇게 돼서 이 함수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고 걔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공식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식은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갖는 3차 함수일 때인 거고 이거는 그냥 적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쓰면 뭐가 된다야? 이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요거 즉 이 함수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서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고독한 싸움인 거죠.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면 우린 상황은 다 가급적이면 자주 나오는 건 암기하자고 했거든. 암기하자고 했거든. 그래서 안타깝네. 자꾸 돌아서 3차 함수인데 그 실근이 세 개의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러니까 세 실근이 세 개의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 관계
두 개의 합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되는 그 등차수열 이론은 간격이 같다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아요. 3차함수의 근이 등차수열이면 두 넓이는 똑같아. 그렇게 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넓이를 두 배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넓이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그냥 두 배 해버리면 됩니다. 됐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그때의 이 x값들이 간격이 같으면 두 넓이는 서로 같더라 라는 거 그 상황도 알고 있으면 쓸데없는 이 뒤에 것까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래요. 아, 방금 설명했어요. 이 함수를 생각해주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요? 0과 1과 a를 근으로 갖는 3차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a는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a가 어딘가 있는데 1보다 크다라고 했어. 오른쪽 어딘가에 a가 있는데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넓이가 똑같으면 뭐라고요? 3차 함수에서 넓이가 똑같으면 얘가 뭐다? 등차수열이다. 그러니까 a는 뭐다? 2다. 됐어요? 넓이가 똑같잖아. 3차 함수인데 그러면 a는 그냥 2인 거야. 얘 이 정도는 바로 암기하고 들어가자고.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푼다면 어떻게 할까? 수식으로 푼다면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넓이가 같다라는 말이 있으면 우린 얘를 등적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등적공식. 그러니까 적분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넓이가 같으면 등적공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넓이가 똑같다란 말이 있으면 적분값이 빵입니다를 생각하면 돼요. 넓이가 같으면 적분값이 빵이에요. 저거 어찌 할까? 잠깐 이게 서서 오는 거 할래? 네. 뒤에 잠깐 서서 벌 주는 게 아니고 저 카메라 조심하고 뒤에 잠깐 서서 잠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넓이가 같으면 적분값이 빵이에요. 왜요? 이 넓이를 S1이라고 생각해봐. 이 넓이를 S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넓이가 똑같으면 S1과 S2가 똑같은데 0부터 A까지 이 fx를 적분해버리면 0부터 1까지 적분은 S1이죠. 1부터 A까지의 적분은 마이너스 S2가 되죠. 그쵸? 왜? 넓이는 양수지만 요 적분값은 음수니까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 S2가 돼. 그런데 S1과 S2가 똑같다란 말이 있으면 얘는 0 돼버린다고. 그래서 넓이가 같다란 말이 있으면 적분값이 빵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식으로 푼다면 0부터 A까지를 적분한 게 0이 되는 A를 구하시라는 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얘가 3차 함수면 이놈이 3차 함수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a, b, c인데 이 3차 함수가 이 넓이가 서로 같다면
3차함수인데 넓이가 같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넓이가 같으면 첫 번째 A에서 C까지를 적분하는 거다. 0인 거다. 이거는 그냥 3차함수든 뭐든 간에 넓이가 같으면 적분값은 빵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할 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적분값이 0이면 S1과 S2가 같아져요. 그런데 이게 3차함수면 A랑 B랑 C는 뭐다? 등차수열이다. 그러니까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돼버리고요. 모든 3차함수는 점대칭함수고요. 그 대칭점을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변곡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을 거야. 변곡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넓이가 똑같으면 이 B가 대칭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변곡점의 X값이죠. 그리고 대칭이 되는 소리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3차함수의 특징 중 하나야. 3차함수의 특징 중. 이건 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 거고, 자, 넘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두 번째 이 문제는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A는 바로 2입니다. 라고 1초 만에 정답 나와야 됩니다. 1초 정도의 정답 나와야 돼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역함수와 적분인데 역함수랑 관련된 적분은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론을 얘기하고 남은 이론은 또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4번 문제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fx가 있대.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 함수가 있는데 얘의 역함수가 g고요. 역함수가 g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걸 구하래요.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와 플러스 2부터 4까지 gx를 적분한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한번 그림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의 그림 3차함수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fx 봐봐. 손가락으로 fx를 그냥 그려봐. 네, 그렸어요? 지금 다들 그림 있어요? 진짜? 그려봐. 안 그린 친구들 내가 못 봤는데. 자, 그려봐 빨리. 계속 손가락으로 fx를 빨리 fx 그려봐. 손가락으로 3차함수잖아. 빨리 그려봐. 여기 안 그리시는 분들 뭐야? 네, 다 그리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한 명도 다 맞춘 애들 없는데. 다 들렸는데. 좀 그렸어? 어디? 그려봐. 손가락으로. 허공에. 정은 빵점입니다. 봐봐. 얘들아. 3차함수야. 3차함수의 개형 몇 개야? 3개잖아. 3차 개형 3개잖아. 근데 그 중에 이 문제를 보면 역함수가 있는 3차함수잖아. 그렇지. 그거지. 역함수가 있으면 뭐라고요? 1대1 대응. 3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거다. 이것은 미분했을 때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던 그 놈이잖아요. 즉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 중간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놈은 아닌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 함수를 이제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축이고요. y축.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상차함수예요. 근데 0부터 1까지 fx를 접근할 거야. x가 0이면 fx 얼마다? 2네요. 그러면 얘는 0,2를 지나는 거죠. 이 점을 지나고요. x가 1이면 1 대입했어. fx 4가 되네. 그럼 1,4를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얘랑 얘를 지나는 그냥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그냥 대충 그릴게. 이게 fx라고. 그러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 역함수를 만약에 그린다면 y는 x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1,2가 여기 있으면은 y는 x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y는 x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좌표를 좀 약간 잘못 세팅해가지고 좀 그림이 좀 이상해졌어. 그러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가 0,1을 지났으면 역함수는 2,0을 지나겠죠? 또 원래 함수가 1,4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4,1을 지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 역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얘가 4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0부터 1까지는 fx를 접근하래요. 그럼 얘를 색칠해 볼게. 0부터 1까지 fx를 접근했다. 색칠하면 여기죠. 이 넓이죠. 그럼 그 넓이랑 이 넓이랑 2부터 4까지 gx를 접근하래요. 이게 지금 gx를 그린 거라고 이게. y는 x에 대칭시킨 함수를 그린 건데 그러면 그 함수를 2부터 4까지 접근해버리면 여기가 되거든요. 이게 gx를 접근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시오가 문제인데 잘 생각해봐. 이거를 오려서 갖다 붙이면 여기가 여기로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오려 붙이면 여기로 쏙 들어간다고. 그치? 이게 y는 x의 대칭이니까 요 2, 4, 2, 4, 여기 1, 여기 1 똑같고 이거 대칭이고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진다고. 그럼 결국 두 넓이를 더하는 얘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니까 정답은 4가 된다 이거지. 자, 다시 이제 정리할게. 우린 이 문제를 풀 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린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린 거고 실제 문제를 풀 때 그리지 않아요. 그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역함수는요. x랑 y를 서로 바꾼 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2부터 4까지 접근하는 얘기는 역함수는 x랑 y가 바뀐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역함수로 본다면 요 2랑 4는 x값이지만 그럼 실제 원래 함수 fx로 본다면 요 2랑 4는 무슨 값인 거야? y값인 거라고. xy가 바뀐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fx에서 y의 값이 2부터 4까지 y의 값이 바뀔 때 주어진 이 fx를 y쪽 방향으로 접근한 거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요. 그 왼쪽에 있는 이론적 부분에서 그 박스 아래에 있는 박스 아래 내용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걸 보시면 역함수는 x랑 y를 서로 바꾼 것이다. 맞죠? 서로 바꾼 거야. 그래서 역함수의 적분은 적분 구간을 y값으로 생각한 후에 y축으로 적분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즉 역함수를 적분했다는 얘기는 이 적분 구간을 이걸 y값으로 보라고 2부터 3까지 y값으로 보고 걔를 y쪽으로 적분한 값을 얘기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푸는 편법이 있어요. 그럼 결국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 2가 누굴까요? 2가 F0이에요. 4가 뭐죠? F1이죠. 맞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고요. 플러스 fa에서 fb까지 f의 역함수를 적분하는 이 꼴은 이 fx가 어떻게 생긴 증가함수다 하더라도 그 넓이를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전부 다 어떤 꼴이 되냐면 전부 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fx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이게 fx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했어. 색칠하면 어디다? 여기다. f의 역함수를 fa부터 fb까지 적분했다는 얘기는 얘랑 얘를 무슨 값으로 보자고요? y값으로 보라고요. 그럼 y가 fa부터 y가 fb까지 그 놈을 y쪽 적분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된다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사각형에서 요 사각형을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사각형 넓이가 뭐죠? b 곱하기 fb죠. 이 사각형 넓이는 a 곱하기 fa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윗끝 두 개를 곱한 거에서 아래끝 두 개를 곱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결과는 BFB 윗끝 두 개의 곱에서 A 곱하기 FA 아래끝 두 개의 곱과 같아진다고. 문제를 많이 풀어 학생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역시 1초 만에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얼마냐? 1 곱하기 4 빼기 0 곱하기 2예요. 4 빼기 0, 4다. 몇 번 풀어 애들은 그렇게 풀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를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fx의 그림만 그린 다음에 fx의 그림만, 그치? fx의 그림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색칠해서 풀면 된다고. 정말 초보자는 어떻게 풀어요? fx의 역함수를 그려서 풀어요. 물론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은 역함수를 구하려고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문제를 아예 못 풀어버리겠죠. 역함수를 구하진 않죠. 그리고 역함수를 굳이 그릴 필요도 없었지. 이해돼요? 자, 역함수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그냥 사실 얘는 PFB 빼기 AFA야. 근데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공식으로 암기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fx의 그림을 그려서 fx 내에서 색칠해서 정답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역함수랑 관련된 적분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계속 해보자. 할 게 많은데. 자, 계속 해볼게. 두 개의 곡선이 있다. 두 개의 곡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요, fx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야. gx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gx야. 만나는 두 x값이 알파랑 베타예요.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넓이를.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를 적분해버리면 어디가 되는데요? 색칠해버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노란색 적분했으니까 요 넓이가 돼요. 요 넓이. 요거. 그럼 거기서 요 아랫부분에 있는 이 넓이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넓이가 뭔데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gx를 적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 어떻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fx-gx를 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만나는 두 교점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를 적분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평행 이동했어요. 평행 이동. 그래서 이 노란색 함수를 적절히 평행 이동했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이렇게. gx를 적절히 평행 이동했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만나는 두 교점이 똑같이 좀 이상한데 알파랑 똑같이 베타라고 할게. 만나는 교점을. 그러면 자, 둘 다 똑같은 것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요 함수가 fx 마이너스 k 얘를 gx 마이너스 k로 놓자고 같은 값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넓이는 같다 다르다. 넓이는 이 넓이랑 이 넓이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넓이를 구할 때는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결정되지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즉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만 중요해?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거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면 그게 넓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해돼요? 그런데 이 fx가 이차함수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야. gx도 이차함수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차함수야. 만나는 두 근이 x가 알파고 x가 베타야. 넓이를 구하고 싶어. 뭐라고요? 넓이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 적분하면 되죠. 그런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봤자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우린 그럴 때 알파랑 베타를 뭐라고 부른다? 둘이 서로 만나는 교점의 x값 실근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2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시오라는 상황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 넓이는 아까 외웠던 공식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그 a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f에서 g를 뺄 거니까 a-a'이에요.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그냥 바로 공식 쓰면 돼요.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그게 이차함수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 교점을 구해서 뺀 거를 적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한번 문제로 가볼까요? 5번입니다. 5번. 다음 직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괜찮은데 일단 그리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건 그림을 그려볼게. 사실 그림 그릴 필요도 없긴 한데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하나는 마이너스 x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있으니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자 사실 그림 그릴 필요 없다고 했어.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예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이거죠.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어디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뭐라고요? 공식이라고요. 이차함수랑 직선 또는 이차함수랑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만나는 교점만 구하면 돼. 이때 교점 얼마? 0이죠. 이때 교점 얼마죠?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놓고 두 값이 같다. x값 구하면 x 얼마? 3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뭐다? 절대값 6분의 이거에서 이거 뺀 거야. 최고차항 계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6분의 27 약분해주면 2분의 9 넓이네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 이차함수랑 이차함수죠. 그러면 이차함수랑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뭐다? 역시 공식이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그림 안 그릴게요. 그럼 그림 안 그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번째 문제는 이것만 알면 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값만 알면 되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값이라는 얘기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났을 때의 그때의 뭐다? 두 함수가 같다라고 났을 때의 교점의 x값 실근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같다라고 놓고 넘겨요. 얘를 넘겨 이렇게. 그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빵인 거야. 근데 이거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방정식으로 푼다고 해서 2로 나누지 마세요. 나중에 실수합니다. 2로 나누지 마시고 묶으세요. 그 얘는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빵인 거고 그럼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 빵인 거니까 이거의 두 실근은 마이너스 1과 2거든요. 그럼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뭐다? 이차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접근한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a는 얼마인 거야? 2인 거라고. 2. 두 함수를 뺀 걸 접근하는 거니까 이루어진 넓이는 두 함수를 뺀 걸 접근한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2인 거죠. 그러니까 양변 2로 나눠서 최고차항 계수를 1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두 근은 마일과 2니까 두 근의 차는 3이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게 정답인 거죠. 어차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 걸 알았으면 자 굳이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굳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괜히 시간 투자할 필요 없다고. 그냥 뭐만 구하면 돼? 같다라고 놓고 만족하는 근만 구해. 그랬을 때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최고차항 계수를 임의로 바꾸지 말라 이거죠. 두 개를 뺐을 때의 최고차항 계수는 2가 되는 거야. 또는 마이너스 2 상관없어. 넓이니까 양수. 절대값 붙일 거니까. 어쨌든 개리망개를 양변을 2로 나눠서 문제를 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공식 이용해서 계속 풀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 풀 때.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자, 조금 더 할게요. 약간만 더 해보자. 6번까지는 그래도 합시다. 할 거 되게 많은데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6번 문제
곡선과 직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랑 이거와 이꼴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야. 첫 번째 문제만 풀게요. 어차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 그놈이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얘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 함수를 뺀 거를 적분해야 돼. 근데 어차피 누가 위에 있는지는 그냥 잘 파악을 안 된다고. 굳이 두 함수를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차피 두 개를 뺄 걸 적분할 거잖아. 어차피 두 개를 뺄 거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두 함수가 뺀 함수를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놓는 거야. 두 함수를. 즉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는 이꼴 x랑 똑같다라고 놓고 교점 구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이항시키자 이거죠. 이항시키면 주어진 식은 x로 묶이죠. 그러면 묶이지 않는 거 x제곱 마이너스 6x 넘겼으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되고요. 그럼 걔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실근은 뭐다? 0과 2랑 4인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0, 2, 4 갖다 놓고 이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뺄 거니까 뺀 함수를 그리자 이거지. 어차피 뺄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뺀 식이 이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서 그놈과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한 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자,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할 때는 그 곡선을 각각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그거는 뭐야? 시간 낭비고 헛수고야. 그래봤자 얻을 건 별로 없어. 그냥 어떻게 풀지에 대한 그 부분이 이해는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얻을 건 없다고. 차라리 그렇게 풀지 말고 따로따로 그리지 말고 어차피 뺄 거니까 두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나서 이항시킨 그 함수와 x축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했어. 3차 함수인데 0, 2, 4 등차 수열이면 뭐라고요? 두 넓이는 서로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 넓이의 2배인 거죠. 맞아요? 2배인 거야. 뭐에? 0부터 2까지 이 함수는 요 함수죠. 넘긴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를 적분하시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네. 12-7번 문제고요. 10번 문제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어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사실 우리 그 부분을 하나를 풀긴 풀었어. 아까 역함수와의 적분에서 y축으로의 적분 이런 걸 배웠거든. 그래서 관련되는 문제를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나을 것 같아. 12-7번 문제고요.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서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면 y제곱은 x 이거랑 y가 0 이상이래요. 그 다음에 y는 0 x는 4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 실제로 이 넓이를 한번 그냥 한번 그려보면 얘를 그려보면 y제곱은 x라는 얘기는 y는 루트 x라는 얘기거든요. y는 루트 x. 근데 y는 루트 x의 그래프에서 y가 0 이상일 때니까 그냥 y는 루트 x의 그래프 이거죠. 무리함수 y는 루트 x. 이거랑 y는 0, y는 0, 뭐다? y는 0, x축, x축. 그리고 x는 4, x는 4. 뭐 이 정도? x는 4. 그럼 이제 우리 구하고 싶은 넓이는 결국 이 넓이, 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적분해서 또는 미분해서 다항함수를 적분하고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웠지만 무리함수를 적분하는 걸 배우지는 않았다 이거야.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4가 되면 그때 y의 값은 2가 될 텐데 그럼 결국 이 빨간색 넓이는 이 사각형 넓이에서 요 위쪽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럼 이 위쪽 넓이는 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놈은 0부터 2까지 이 함수를 y쪽으로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y쪽으로 적분하겠다는 그 개념 자체가 되게 헷갈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입니까? 근데 우리는 넓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넓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를 회전시켜도 넓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걸 회전시킨다 하더라도 넓이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x랑 y를 서로 바꿔버리는 거야. x랑 y를. 이게 x축, 이게 y축이지만 회전시켜서 이 x를 y로 보고 y를 x로 봐도 넓이는 똑같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x랑 y를 바꿨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역함수의 관점인 거고 그 말은 애초에 y쪽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으면 y쪽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아예 바꿔버리자고 x 대신에 y라는 문자로 쓰고 y 대신에 x라는 문자로 아예 그냥 바꿔버려.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아예 그냥 바꾸자고요. 그럼 문제를 바꾸면 주어진 이 식은 얘가 x제곱은 y가 되는 거죠. x, y 그냥 아예 문자를 서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y는 x제곱이죠. 거기에서 x가 0 이상이다. 그리고 얘는 x가 0이다. 얘는 y는 4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y는 x제곱. 좀 더 작게 그릴게요. x가 0 이상인 y는 x제곱과 x는 0 이거죠? x는 0과 y는 4 둘러싸인 부분 여기 이 넓이를 구하시고가 문제인 거고 그럼 그 넓이는 이게 2가 되죠. 이게 y는 x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된다고. 결국 얘랑 같은 얘기죠. 이 사각형 8에서 얘를 빼는 거, 이 사각형 8에서 얘를 빼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쉽게 보이잖아. 뭔데? 8 마이너스 이 넓이는 0부터 2까지 요게 뭐였어? x제곱이네요. x제곱 dx 계산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쪽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나왔어. 괜히 y쪽에 대한 적분 새로운 공식 배워서 하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그냥 x랑 y랑 문자를 바꿔요. 그냥 아예 문제를 처음부터 문제를 아예 그냥 바꿔서 쓰고 나서 그냥 그대로 접근해버리면 그냥 x축으로의 적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문제로 바뀌어버린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 방법처럼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8번. 할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좀 주제마다 좀 이렇게 약간씩 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좀 갖고 있어서 또 이 파트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넓이 접근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형도 많을 뿐더러 우리 그동안은 좀 편하게 했잖아. 단원 하나하나마다 기껏해야 했지만 알아야 돼. 보통 두 개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기는 알아둬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외워야 될 것도 많아. 풀다 보면 나중에 이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잘 기억 안 나는 이런 것도 좀 많을 거예요.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본 일지부터 연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8번 문제 8번 별표 쳐주세요. 8번 문제 별표 칩니다. 별표 해볼게요. 8번 8번 3참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 이 함수가 있어서 x는 2인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 건 되게 쉬워요. x가 2가 되면 2를 집어넣어주면 그때 y값 3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그냥 이거 3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1번은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접선식을 구하면 뭐였다? 미분값이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3이고 2,3을 지납니다. x-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3x-3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1번 정답인데 이제 문제는 2번이야. 그러면 이 fx와 1번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요. 이 fx가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냥 관심 밖이야. 그냥 어떻게 3차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3차함수 위에 있는 한 점 2,3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곡선과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다시 볼래요?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거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그냥 3차함수가 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밖이라고 했어. 계속 증가하든 뭐 극대극소가 있든 그냥 어쨌든 3차함수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이 3차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2,3이 그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2,3이. 그리고 이 함수는 fx니까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인 건데 그럼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fx랑 만나서 생기는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 넓이를. 일단 고생하는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많이 고생하는 애들은 둘이 서로 같다니까 이 접선식 알고 있잖아. y는 x, 3x-3이잖아. 그래서 얘랑 서로 같다 라고 놓고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고 근을 구해서 위에 것을 아래 거를 뺀 거를 적분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고생해요. 야, 우리는 여기서 이때 x값 있잖아. 이때 x값을 구하는 거는 1초면 구합니다. x값 얼마일까요? 1초야 1초. x값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에요. 어떻게 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봐라. 자, 이때 x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이때 x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함수랑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세 근은 뭘까요? 3차함수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세 근은 뭐죠?
누구죠? 알파도 있고요. 또 베타가 있어요. 둘이 같다고 봤을 때 세 근이 뭐냐고요? 알파가 있고요. 또 2도 있고요. 또 근이 세 개잖아. 또 2가 있는 거죠. 왜요? 접한다는 것은 중근이잖아. 접하는 건 중근인 거니까 x가 2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2는 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세근은 2랑 알파인 건데 근계수에 의해서 세근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어차피 같다고 놨을 때 얘는 1차식이니까 세근의 합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 세근의 합은 그쵸? x 세제곱과 x제곱의 개수로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의 세근의 합은 1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알파가 1인 거라고. 그러니까 알파는 -3인 거야. 즉 이때 x는 -3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넓이는 3참수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데 얘가 접하는 중근이니까 3참수를 근부터 근까지 접근했던 근음인 거라고. 공식 뭐였죠? 분모 12분의 최고차항계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그러니까 2 빼기 3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었다. 절대값. 이게 넓이인 거죠. 요거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근계수 이용해서 3차함수에서 하나의 접점을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만나는 교점 좌표는 사실 뭐 5초 정도면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괜히 막 20과 20이 똑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넘겨서 또 인수분해하고 막 3차 방정식 근구하고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고 그냥 근계수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계수로 바로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쉽게 그 알파의 값 바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상황. 3차함수랑 직선 접하는 상황이면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역시 금방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 필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석은 이렇게 풀진 않았어요. 정석은 이렇게 풀지 않고 되게 힘들게 풀었어. 근데 우리는 그 힘든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린 쉬운 길로 가야 돼. 우린 꽃길만 걸어야 돼.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적분하다가 야 진짜 수학은 너무 힘들어 징징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편하게 암기해서 가셔야 됩니다. 저 팔이 저거 좀 어떻게 쓰면 좋겠는데 저거 파리가 자꾸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네. 야, 이거 됐나요? 지워도 돼요? 다 적었니? 이거 다 적었니? 머릿속에 적지 말고 제발 까먹는 거 알고 있어. 머릿속으로 적지 말고 이거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숙제할 때 또 까먹을 거야. 까먹을 거라고.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했던 그 이제 서로 넓이가 똑같다. 오령 붙이기라는 그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문제 자체를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9번 문제입니다. 12-9번. 다음과 같은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6 이거와 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fx랑 g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이게 문제였어요.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이에요. 0, 마이너스 6을 지나는 x세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뭐 이런 3참수죠? 뭐 이렇게 쭉 그려볼까?
이러한 3차 함수가 있었고 그거랑 이 역함수니까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까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0,-6을 지났으면 역함수는 -6,0을 지나겠죠. 그러면서 대칭이니까 이 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러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으려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치? 그럼 이거랑 y는 -x-6 근데 그 -x-6이라는 직선이 정확히 딱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이네요. 이 직선이. 그래서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완전히 대칭이니까 그냥 한쪽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돼요. 그냥 그림 그려서 한쪽 넓이의 2배입니다. 그러면 이 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 했어? 우리가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그냥 fx 이꼴 xy의 교점과 똑같았죠. 왜? yx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교점은 얘랑 같아지는 x값이고 이 정도는 그냥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둘이 같아지는데 2를 집어넣어주면 둘은 같아지잖아요. x에 2 대입하면 같아지죠? 이 점은 2,2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이 넓이 삼각형이죠. 그리고 이 넓이는 그냥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까지. 뭘 적분한 거죠? 위에 게 x죠? x에서 아래 거가 얘잖아요. x세제곱 -6을 적분한 거죠. 맞아요? 두 함수로 이루어진 넓이니까 그것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랑 얘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한 게 최종 정답입니다. 네, 그냥 넓이 2배 해주면 돼요. 그림 그려서. 넘어가서 10번 10번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어서 직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입니다. 상황은 되게 간단한데 우리는 어떤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그릴 필요는 없어. 물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그려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 그냥 어떻게 하자?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파생시키는 건데 지금 문제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mx로 넣으면 되죠. m이 양수인. 그럼 걔랑 이꼴 x제곱 x가 서로 만나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그럼 이게 얘기는 이거 넘겨주면 x로 묶었어. 그러면 x -1 m은 빵인 거고요. 무슨 문제죠? 이차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시오라는 얘기죠. 맞나요? 헷갈리나요?
그림 그려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그림 그릴 필요 없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x 0과 1을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 이거랑 y는 mx 기울기 함수인 직선 y는 mx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는 결국 0부터 여기까지 근부터 근까지 이차함수 적분하는 그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뭐가 된다? 절대값 6분의 최고차 함계수 어쨌든 1이니까 뭐 빼주기 없으면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죠?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두 근은 0과 여기가 뭐다? 1 더하기 m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m의 세제곱 걔를 구했더니만 그놈이 3분의 4가 되는 됐죠? m의 값 구하면은 바로 그 직선식 나온다. m은 양수 이거였어요. 이차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적분하시오. 자, 이 문제였고요. 11번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풀지 않고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할게. 이미 설명할 건 다 했고 얘는 뭐 굳이 설명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 초록색 점, 뭐 빨간색 점 이런 거 써있긴 하지만 그냥 문제에 의하면 그냥 그 얘기예요. 그 부채꼴 보이죠? 저기서 그냥 부채꼴 너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원과 포물선 사이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저 이차함수 x제곱과 그 다음에 저 원 사이에 있는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되게 잘 안 보이는 좀 금음달보다 더 작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림도 잠깐 잘려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